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술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의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일, 가령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돈, 즉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사주에서 재물을 버는 행위는 바로 그 진술충이라는 격렬한 충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말 그대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수성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시간의 흐름, 즉 대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초년 시절은 금, 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불꽃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다소 힘든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배우자궁과 합을 이루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의 대운은 식상, 즉 자녀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본래 그녀의 사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에서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는 동시에 부부관계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맞이하는 무오대운은 그녀의 불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술충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남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별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때로는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40대 중반 이후 찾아오는 정사대운은 그녀 자신과 같은 기운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글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 첫 번째 인연과 이별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물론 배우자궁의 근본적인 충돌은 사라지지 않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지혜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그녀가 지나고 있을 50대 중반의 병진대운은 그녀의 일주와 똑같은 글자가 다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복음이라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재물과 배우자를 상징하는 진토가 다시 나타나 원래 있던 진토와 함께 술토를 더욱 강하게 충격하니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삶은 충돌과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돈을 벌었으며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도를 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수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에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일, 가령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돈, 즉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사주에서 재물을 버는 행위는 바로 그 진술충이라는 격렬한 충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말 그대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수성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시간의 흐름, 즉 대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초년 시절은 금, 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불꽃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다소 힘든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배우자궁과 합을 이루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의 대운은 식상, 즉 자녀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본래 그녀의 사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에서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는 동시에 부부관계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맞이하는 무오대운은 그녀의 불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술충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남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별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때로는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40대 중반 이후 찾아오는 정사대운은 그녀 자신과 같은 기운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글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 첫 번째 인연과 이별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물론 배우자궁의 근본적인 충돌은 사라지지 않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지혜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그녀가 지나고 있을 50대 중반의 병진대운은 그녀의 일주와 똑같은 글자가 다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복음이라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재물과 배우자를 상징하는 진토가 다시 나타나 원래 있던 진토와 함께 술토를 더욱 강하게 충격하니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삶은 충돌과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돈을 벌었으며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도를 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술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의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일, 가령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돈, 즉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사주에서 재물을 버는 행위는 바로 그 진술충이라는 격렬한 충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말 그대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수성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시간의 흐름, 즉 대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초년 시절은 금, 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불꽃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다소 힘든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배우자궁과 합을 이루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의 대운은 식상, 즉 자녀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본래 그녀의 사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에서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는 동시에 부부관계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맞이하는 무오대운은 그녀의 불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술충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남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별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때로는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40대 중반 이후 찾아오는 정사대운은 그녀 자신과 같은 기운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글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 첫 번째 인연과 이별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물론 배우자궁의 근본적인 충돌은 사라지지 않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지혜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그녀가 지나고 있을 50대 중반의 병진대운은 그녀의 일주와 똑같은 글자가 다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복음이라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재물과 배우자를 상징하는 진토가 다시 나타나 원래 있던 진토와 함께 술토를 더욱 강하게 충격하니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삶은 충돌과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돈을 벌었으며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도를 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술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의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일, 가령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돈, 즉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사주에서 재물을 버는 행위는 바로 그 진술충이라는 격렬한 충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말 그대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수성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시간의 흐름, 즉 대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초년 시절은 금, 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불꽃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다소 힘든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배우자궁과 합을 이루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의 대운은 식상,
즉 자녀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본래 그녀의 사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에서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는 동시에 부부관계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맞이하는 무오대운은 그녀의 불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술충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남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별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때로는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40대 중반 이후 찾아오는 정사대운은 그녀 자신과 같은 기운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글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 첫 번째 인연과 이별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물론 배우자궁의 근본적인 충돌은 사라지지 않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지혜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그녀가 지나고 있을 50대 중반의 병진대운은 그녀의 일주와 똑같은 글자가 다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복음이라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재물과 배우자를 상징하는 진토가 다시 나타나 원래 있던 진토와 함께 술토를 더욱 강하게 충격하니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삶은 충돌과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돈을 벌었으며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도를 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술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의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일, 가령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돈, 즉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사주에서 재물을 버는 행위는 바로 그 진술충이라는 격렬한 충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말 그대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수성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시간의 흐름, 즉 대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초년 시절은 금, 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불꽃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다소 힘든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배우자궁과 합을 이루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의 대운은 식상, 즉 자녀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본래 그녀의 사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에서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는 동시에 부부관계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맞이하는 무오대운은 그녀의 불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술충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남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별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때로는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40대 중반 이후 찾아오는 정사대운은 그녀 자신과 같은 기운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글자를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 첫 번째 인연과 이별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물론 배우자궁의 근본적인 충돌은 사라지지 않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지혜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그녀가 지나고 있을 50대 중반의 병진대운은 그녀의 일주와 똑같은 글자가 다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복음이라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재물과 배우자를 상징하는 진토가 다시 나타나 원래 있던 진토와 함께 술토를 더욱 강하게 충격하니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삶은 충돌과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돈을 벌었으며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도를 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겨진 고유한 시간의 암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사주팔자라 부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 속에 담긴 갈등과 조화, 그리고 가능성의 드라마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때는 1968년 무신년, 만물이 결실을 맺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술월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오시, 바로 이 시간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 병화를 자신의 본질로 품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일주는 병진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붉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고 밝습니다. 뜨거운 태양인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을의 흙과 한낮의 불을 만났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갑목은 마른 장작이 되어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은 실로 거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녀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외적으로도 밝고 준수한 매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의 맞은편에는 아주 차갑고 깊은 기운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간에 홀로 떠있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물은 그녀의 삶의 조절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한 여성의 인생에서 남편 혹은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 불을 제어하려는 물의 기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관계가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월지와 일지의 충돌, 즉 진술충입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과 뿌리를, 일지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머무는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히 나쁘거나 불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격동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궁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보다는 수많은 조율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배우자의 공간인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니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충돌하는 두 세력, 진토와 술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주변에 강력한 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진토 역시 연지의 신금과 은밀하게 합을 하여 자신의 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저수지가 공존하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하고 삶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 예술적 재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또는 꽃꽂이와 같은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언어와 표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아름답고